네, 미국 증시 마감 동향과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클로징 벨 나우 시간입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현지 시간 17일 미국 3대 지수는 엇갈린 표정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다우지수가 하락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아마존과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강세에 힘입어서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S&P 500 지수도 소폭 상승하면서 고점에 다시 한번 바짝 다가선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테슬라의 흐름을 주목해 볼 만하겠는데요. 이날 11% 급등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80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4거래일 동안 테슬라는 30% 폭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주식 분할에 대한 기대감이 강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을 주시하는 가운데 주요 경제 지표 그리고 부양책 협상에 영향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미중 관계와 관련한 엇갈린 소식들이 혼재된 투자 심리로 이어졌는데요. 미국 상무부는 이날 중국 화웨이와 그 자회사들이 미국의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등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화웨이가 제3자 거래를 통해서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인데요. 여기에 또 제재 대상 화웨이의 자회사를 38개 더 추가를 했습니다. 다만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무역 합의 관련 논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중국이 최근 미국 농산물을 대량 구매하고 있고 이는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주말에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상황 평가 회의가 연기가 되면서 중국 측에서는 1단계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해서 틱톡과 위챗에 대한 제재를 풀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사업체와 관련한 자산을 90일 안에 모두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해서 과연 양국 관계가 완화가 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역시 엇갈렸습니다. 뉴욕 연은이 발표한 8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전월 17.2에서 3.7로 떨어져서 시장 예상치를 정말 크게 밑돌았지만 8월 주택시장 지수는 78을 기록하면서 넉 달 연속 반등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부양책은 여전히 교착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협상에 진전 없이 의회가 효회에 들어간 가운데 대선 우편 투표 문제를 두고 민주당과 백악관이 충돌하는 등 갈등은 더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이날 홀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0.3% 넘게 빠지면서 27,844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 함께 보시죠.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지만 막판에 소폭 빠지면서 1%대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11,129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함께 보시죠. 0.27% 올라서 3,381포인트에 거래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증시는 다소 엇갈린 그런 표정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팀장님, 이날 증시를 어떻게 판단해보면 좋을까요? 네, 결국은 이날의 좀 주요 테마는 S&P 500 지수가 과연 신고점을 돌파하느냐 여부였는데 결국은 돌파하는 데는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증시에서도 일부 기술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극심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즉, 이 일부 지수, 그러니까 그간 좀 많이 올랐던 다우 지수가 하락했고 두 개 지수는 상승하기는 했지만은 특히 지금 재정부양 패키지와 관련한 좀 잡음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 전반의 큰 폭의 상승이 좀 힘들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일부 좀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는 성장주라든지 아니면은 액면 분할 그 호재가 있는 테슬라가 급등하고 그리고 또 실적 기대감에 이제 스트리트 하이, 즉 월가 최고 목표 주가가 나온 엔비디아가 급등하는 등 이런 개별 장세가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의 전고점이 종가 기준으로 3,386이죠. 근데 오후 들어서 이제 3,385선을 두고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 횡보하는 흐름을 또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봤을 때는 신고점에 대한 부담도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소식들 전해졌다는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외신에서 어떤 소식들이 전해졌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최진석 팀장님께서 전해주시죠. 네, 전례 없는 이 화상 행사 방식으로
이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시작된 가운데 대선과 관련한 좀 리스크를 지목한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근데 좀 흥미로운 점은요, 이 의견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이 잠재적인 당선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리스크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는 그런 점입니다. 2017년에 창립됐던 영국의 자문사 이 크립스톤 스트래티직 매크로라는 기관에 마이클 해리스 창립자가 이 같은 분석을 내놨는데요. 트럼프가 11월 대선에 굴욕적인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할 행동이 좀 시장에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에 방어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몇 달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것을 점쳤는데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지지율 상승을 좀 도모하기 위해서 이 이란이라든지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와의 적대 관계를 좀 높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펀더멘털 요인이 아니라 일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방위 산업체가 또 유망 섹터로 떠오를 수 있다라는 분석도 제시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이어가겠습니다. 이날 증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소식인데요. 미국 상무부가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 강도 강화에 나섰습니다.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구매 금지를 확대시키면서 추가적인 압박에 들어가겠다라는 의도인데요. 상무부는 중국 화웨이와 화웨이의 21개국, 이 38개 자회사들이 미국에서부터 생산되는 이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이용해서 기술을 이용한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런 새로운 제재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써 블랙리스트에 오른 화웨이 계열사는 총 152곳이 되겠습니다. 이날 조치는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서 화웨이와 자회사들은 이 미국 국가 안보와 외교 이익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미국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3자 거래를 통해서 계속해서 시도를 해왔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화웨이가 미국 수출 규제를 피해서 제3의 제조업체를 통해 구매를 하려는 시도를 막겠다라는 건데요. 이번 조치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더욱 악화할 것이란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소식 최진석 팀장님께서 전해주시죠. 네, 저는 이날 좀 특징적인 섹터에 대한 소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금 관련주가 이날 좀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대표적인 금 투자에 대한 회의론자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덕분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면요. 가장 최근에 이제 공개가 됐던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 자료에 따르면은 이 버핏이 2020년도 2분기에 세계 2위 금광 업체인 베릭골드, 티커로 또 GOLD, 골드인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의 주식 2,100만 주, 그러니까 5.63억 달러 어치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투자가 특히 좀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버핏이 그동안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금보다는 가치 있는 기업 투자가 낫다라고 주창해왔기 때문인데요. 특히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오히려 이 웨스파고라든지 JP모건, 골드만삭스 등의 은행주의 지분은 줄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버핏 회장까지 간접적인 이 방법이기는 하지만은 금 투자에 동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베릭골드의 주가가 오늘 10% 내외로 급등을 했고요. 금광업체 그리고 심지어 금 선물 가격까지도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아마존이 미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죠. 렉스페이스 테크놀로지에 투자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시장에서는 양사의 주가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됐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1%대 상승세를 보였고요. 렉스페이스는 이날 1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도 1%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이 협상은 아마존이 렉스페이스의 소수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렉스페이스는 각 회사들의 데이터를 아마존 웹 서비스로 옮기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번 투자는 이런 양사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아마존과 손을 잡은 적이 있는 바 있는 이 렉스페이스 기업 고객들이 자체 데이터 센터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로 쉽게 좀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었는데 당시에도 양사의 협력이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시장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이 된 바 있습니다.
렉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관리형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였는데 이 네 가지 영역 클라우드 최적화와 보안, 클라우드 네이티브 지원, 그리고 데이터 현대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을 하고 또 브랜드를 새로 변경을 했습니다. 렉스페이스 테크놀로지로 변경을 하면서 아마존 외에도 알파벳의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그리고 VM웨어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좀 주목이 됐었습니다. 아직까지 양측은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만일 이 양사가 협력하기로 한다면 아마도 이 시장에 상당한 힘을 더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줬던 주요 뉴스와 종목 뉴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로이터 투자자문 최진서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했고요. 계속해서 맨해튼 나우 이어가겠습니다.